부자는 정보보다 인사이트를 삽니다. 요즘 세상은 정보로 넘쳐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백 개의 알림이 쏟아지죠. 뉴스, SNS, 유튜브, 블로그까지. 우리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보, 단독, 긴급 한 뉴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정보에 익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 생깁니다. 정보는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정보를 접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인사이트를 찾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정보를 대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시대, 통찰의 부족.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출근길에 뉴스 기사를 보고 점심시간에는 SNS를 스크롤하고 퇴근 후에는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정보를 눈으로 후어가죠. 하지만 그 정보 대부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보고 있는 뉴스고 여러분이 읽는 기사는 이미 인터넷 어딘가에 퍼져나간 기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이 다 아는 뉴스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보는 이미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이미 가격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정보 과잉의 시대는 동시에 인사이트 결핍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지만 정작 제대로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아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가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부자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부자들이 진짜로 보는 것. 부자는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뉴스 사이를 읽는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아침 이런 뉴스 3개가 동시에 떴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중앙은행 금리 동결. 둘째,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셋째,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증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아, 금리 동결이구나. 기업 실적 괜찮네?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하지만 부자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왜 지금 시점에 금리를 동결했을까?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는 건가?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약해서 못 올리는 건가? 이 기업 실적이 다음 분기엔 어떤 파장을 만들까? 같은 산업의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외국인은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에 움직였지? 이게 단기 매매일까 장기 투자일까? 보이시나요? 부자들은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뉴스의 맥락을 읽는 겁니다. 뉴스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뉴스들이 만들어내는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가지. 부자들은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을 붙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뉴스의 의도는 뭘까? 누가 이 정보를 왜 지금 흘렸을까? 정부의 발표라면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어떤 산업이 이득을 보고 어떤 회사가 타격을 받을까? 승자와 패자를 먼저 구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질까? 이 뉴스가 촉발할 다음 움직임은 뭘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3가지 질문만 습관화해도 여러분의 정보 해석 능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부자들은 이렇게 판단한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뉴스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기차 주가 빠지겠네? 그래서 팔아야 하나? 하지만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줄어도 여전히 팔릴 브랜드는 어디지? 테슬라나 현대차처럼. 브랜드 파워가 강한 곳은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서 유리할 수도 있겠는걸? 배터리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저가 전기차 업체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할까? 부품 공급사 중에서는 누가 살아남을까? 보이시죠? 부자의 관점은 단순 반응이 아니라 미래 예측입니다. 남들이 뉴스에 반응할 때 부자는 뉴스 너머의 기회를 찾습니다. 일반인과 부자의 정보 해석 차이. 일반인은 소비하고 잊어버린다. 부자는 관찰하고 연결하고 통찰한다. 같은 뉴스를 봐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정보를 대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뉴스를 본다, 아 그렇구나 한다, 끝. 정보는 소비되고 잊혀집니다. 마치 물이 모래 위로 스며들듯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죠. 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찰합니다. 이 뉴스가 왜 나왔지? 다른 뉴스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지? 그리고 연결합니다. 이 산업과 저 산업은 어떻게 맞물려 있지? 이 회사의 경쟁자는 누구지? 마지막으로 통찰합니다. 아, 결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일반인의 반응은 이겁니다.
금리 인상? 아, 또 힘들어지겠네. 대출 이자 오르겠구나. 부자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 인상이 멈추기까지 남은 텀은 얼마나 될까?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되는데 지금이 초반인지 중반인지 파악해야겠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얼마나 지속될까? 대출이 많은 기업과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 중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은행주는 당장은 좋겠지만 대출 수요가 줄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같은 정보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사이트의 힘입니다. 부자는 타이밍보다 방향성을 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는 타이밍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성에 집중합니다. 정보는 현재를 알려줍니다. 지금 금리가 올랐다.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인사이트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산업은 앞으로 5년간 성장할 것이다. 이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부자는 언제 사지? 보다 왜 이 산업이 성장하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맞다면 타이밍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매수할 기회가 생기죠. 반대로 방향성이 틀렸다면 아무리 타이밍이 좋아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깊게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습니다. 인사이트를 만드는 4가지 핵심 공식.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정보를 인사이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4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에 질문을 붙여라. 어떤 정보를 접하든 무조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정보가 왜 나왔을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까? 이 흐름은 얼마나 지속될까? 질문이 없으면 생각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인사이트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연결하라. 뉴스를 하나만 보지 마세요.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세요. 금리 뉴스를 봤다면 은행, 부동산, 소비, IT 지출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관련 산업, 경쟁자, 정책까지 머릿속에서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이 많을수록 인사이트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라. 부자는 패턴을 삽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장은 순환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예측 가능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과거 금리 인상기에 어떤 자산이 올랐는지, 공황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패턴을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네 번째, 실행 모델을 만들어라. 부자는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까지 설정합니다. 인사이트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라 판단했다면 그럼 나는 어떤 자산을 언제까지 매수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 4가지만 습관화해도 여러분은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5단계. 자,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뉴스를 보자마자 3W를 적용하라. Why, 왜? Who, 누구에게 영향? What, next, 다음은? 이 3가지 질문만 던져도 여러분의 뉴스 해석 능력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둘째, 아는 뉴스 하나를 다른 산업과 연결해봐라. 예를 들어 금리 뉴스 하나를 봤다면 은행주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소비는 줄어들까? IT 기업들의 투자 지출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할수록 쉬워집니다. 셋째, 내부자처럼 생각하라. 내가 그 CEO라면 어떻게 의사결정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면? 내부자의 눈으로 보면 뉴스가 다르게 읽힙니다. 넷째, 특이한 변화에 주목하라. 부자는 늘 패턴이 깨지는 지점에서 돈을 법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의심하세요. 왜 갑자기 이 회사가 방향을 바꿨지? 왜 이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지? 변화의 조짐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회를 잡습니다. 다섯째, 뉴스보다 보고서와 실적표를 먼저 봐라. 뉴스는 누군가가 해석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공시, 실적 발표, 정부 보고서는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가장 객관적인 인사이트가 숨어 있어요. 조금 어렵고 지루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정보입니다. 남들이 안 보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앞서갑니다. 정보는 싸고 인사이트는 비쌉니다.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인사이트는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사고 통찰을 사고 관점을 삽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정보는 싸다, 인사이트는 비싸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뉴스를 다르게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실용적인 부의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인사이트로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